자, 근골격계 공부를 해볼게요. 근골격계는 한 문제가 한 5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데이고요. 아까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위장관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호흡,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이하로는 오늘 공부할 그 근골격계, 그 다음에 내분비, 여기에서 한 5에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랭킹 5위 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나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닥 그렇게 뭐 여기는 는이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근골격은 그렇게 뭐 막 심오하게 어렵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요. 빠른 속도로 보시면서 빨리 정리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근골격은 일단 뼈, 근육, 관절 이렇게 이제 3개로 일단 나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건과 인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여기에서는요, 뼈, 그죠? 뼈는 이거 지금 무슨 뼈예요? 이게 지금 피머예요, 피머.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릎이고 여기가 이제 그 대퇴부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 펠빅본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혈류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연골로 싸져 있죠. 골두, 대퇴골두. 그쵸? 그러면 여기가 똥깡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무혈성 괴사. 그죠? 그래서 혈류가 가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는 나름 근골격계에서는 좀 응급 상황에 일단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랙처가 됐을 때는 보통 이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이 부러진 뼈를 붙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프랙처를 붙여주면 진단명이 됩니다. 근데 근위 결단이다 이러면 프록시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록시말 피머 프랙처다 이렇게 되면 근위부의 피머의 프랙처 골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원위부는 디스탈이잖아요. 프록시마를 디스탈로 바꿔주시면 돼요. 디스탈 피머 프랙처다 이렇게 되면 디스탈 원위부의 이 피머 골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러진 건 어떻게 되냐? 쉐프트 프랙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머 쉐프트 프랙처 이러면 가운데가 부러졌다 이렇게 해서 진단명을 일단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뼈의 구조 부분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해서 구조는 골세포, 해명골, 치밀골, 골막, 골수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골수는 적골수와 황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들 때는 다 적골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황골수가 있죠. 그래서 적골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혈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머 프랙처다 이렇게 되면 보통 여기에 혈액량이 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피머 프랙처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 출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피머란다. 펠비스. 그림은 펠비스로 그려놓고서는 피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펠비스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된다. 이러면은 이쪽에 프랙처다. 그러면 이제 출혈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 롱본들 그러니까 뭐 피머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많은 혈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출혈에 이제 생각이 들지만 프랙처가 됐을 때 이런 이런 적골수들 문제보다는요. 여기 피머 이 롱본들 안에는 이게 황골수가 들어 있어요. 적골수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말단 부분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적골수들은 이제 조혈작용을 하지만 얘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출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개체가 출혈이 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이 혈액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황골수는 적골수로 변하면서 이제 혈액을 막 생성하는 그런 예비 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황골수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노리끼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똥깡 부러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황골수가 튀어나온 이게 이제 혈행을 따라 들어가서 이제 지방색전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정형외과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이런 데가 이제 지방색전증이죠. 자, 지방색전증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이 없으면 환자 보호자가 결국 이제 막 정형외과 앞에 플랜카드를 들고 막 환자가 죽었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골수 일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능은 네, 근육 부착 및 운동, 무기질 저장, 그 다음에 지지와 보호, 조혈작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관절은 활막 관절과 연골성 관절, 섬유성 관절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다. 자, 활막 관절은 활액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윤활제가 들어있는 거고, 연골성 관절은 두 뼈 사이가 이제 연골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건 치골 결합을 일단 예를 들 수 있고요. 섬유성 관절은 섬유 결합에 의해서 일단 되는 운동성 제한되고 부동성 관절이다. 이거는 뭐예요? 머리 두개골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여기 그 머리 앞에 전두골과 여기 두정골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섬유성 관절로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굴곡과 신전, 과신전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외전, 내전, 회전, 배측 굴곡, 저측 굴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관학에서 다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 건과 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건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 있죠. 아킬레스 건은 뒤에 비복근을 어디 종아리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킬레스 건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거를 이제 건이다. 그리고 우리 막 이제 발목 접질렀을 때 인대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발목뼈가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인대 다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뼈와 뼈를 연결했을 때는 인대다. 뼈를 안정시키는 역할, 유연성과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이제 안정시키는 고무줄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데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접질리거나 이렇게 되면 각이 막 크게 나왔다면 거기에 이제 고무줄이 확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뜯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붓고 막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근육은 내장근과 심근, 골격근으로 일단 나눠지고 있다. 해서 잘 아는 내용이죠.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근육의 기능은 운동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열을 생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 체온의 이제 세트 포인트가 이제 되면 이 기준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염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막 열이 올라가 있잖아요. 염증을 맞추기 위해서 근육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죠. 그래서 막 오한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의 수축의 이제 종류로는 강직성, 토닉이다 해서 자세 유지에 필요한 부분적인 수축, 지속적이고 부분적인 수축이다. 그죠? 등장성은 우리가 이렇게 아령을 들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있으면 아령 들 때 이렇게 했다가 폈다가 이렇게 했다가 폈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손을. 그쵸? 이거는 근육의 여기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근육의 길이를 변하고 근육 긴장이 있고 이런 것들. 등척성은 어떻게 할까요?
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구부리거나 이런 거 없이 다리에 힘을 딱 줬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이 등척성 운동이죠.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고관절, 골절 이제 뭐 이런 거 수술을 했을 때 환자가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탈골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에 이제 그 등척성 운동을 시행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등장성과 등척성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연축, 강직, 경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격계의 기능 사정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관절에 기형이 있는지, 보행은 어떤지 이런 것들 보시고, 근력, 근긴장도 이런 것들 보시는데, 근긴장이 하나도 없는 거는 0, 그죠? 완벽하게 있는 거는 5.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지를 보기 때문에 5, 5, 5, 5 이렇게 돼 있으면, 아, 환자가 정상이네 이렇게 보지만, 여기가 한 3 정도 되고 여기가 한 4 정도 되고요. 여기가 5, 5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지금 근육 긴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육의 근력이 어느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아 레프트에 머리 쪽으로 혹시 무슨 손상이 있어서 이렇게 헤미파레시스가 지금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죠. 관절의 가동 범위는요, 정형외과 가면 관절이 이렇게 잘 안 굽혀져요.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각도기가 정형외과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기를 이용해서 몇 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환자의 어떤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는지 아니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능동적, 수동적 관절 모두를 이제 사정을 하겠다. 자, 신경혈관은 이제 CMS 측정. 해서 C, Circulation, Motor, Sensory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시는 내용이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단검사에서는요, 여기에 혈청 검사다 해서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C펩타이드 검사, 뭐 류마토이드 팩터, 그다음에 엘리 세포 검사, 유릭 애시드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청 전해질 검사에서 알칼리 인산요소, 칼슘 인 검사 이런 것들 그리고 근육 효소 검사를 해서 CPK 들어보셨죠? 이런 검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검사 단순 엑스레이 뼈면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이런 것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CT, MRI, 골밀도 검사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골밀도 검사 읽는 방법은 골다공증 할 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뼈의 양을 측정하는 이제 골밀도 검사 해서 본 덴시티 검사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중 X선 흡수 계측법이다 해서 덱사 검사다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통증 없이 일단 들어가서요. 바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대퇴, 근위부 요추, 대퇴, 근위부, 손목뼈, 뭐 발목뼈, 종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밀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침수적 검사에서 본 스캔이라든지 관절간 조영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요. 관절간 조영술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치료도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절간 조영술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관절경 검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관절경 검사는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을 통해서 직접 이제 그 촬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연골이라든지 인대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검사하고 와서의 간호중재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균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한다. 대부분 이제 국소 마취를 일단 시행을 하고요. 어쩔 때는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일단 하기도 한다. 동의서 받고 시행하시고 전신 마취를 한다면 금식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사 후에 CMS 측정하셔야 되고요. 2, 3일 동안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다한 움직임을 좀 금기하셔야 되겠고 보행 억제하시고 환부 고정하시고요. 얼음 주머니 적용하시고 환부를 거상을 하셔가지고 부종을 좀 감소시키셔야 되겠습니다. 합병증 징후 관찰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출혈 관련해서 좀 잘 보셔야 되겠다. 관절 천자해서는요.
대부분 이제 활액을 이제 활액 검사를 좀 나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약물 투여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나 뭐 거기에 뭐 여기 뼈 주사 맞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좀 부들부들해지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루브리컨트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다 주면요 할머니들이 한동안은 좀 날라다니시죠. 무릎 안 아프다면. 그리고 그 안쪽으로 좀 물이 많이 차거나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물을 빼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검사 활액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한 번씩 시험에 좀 나오고 있어요. 활액의 특징은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점도를 좀 봤을 때, 이게 그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오히려 점도가 낮고 물과 같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염증을 뜻해요. 염증을. 예. 자, 색과 투명도는 이제 맑고 약간 이제 노리끼리한 이런 색깔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염증인 것 같은 경우에는 회색빛, 혼탁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백혈구가 좀 많이 이제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결정체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통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고요. 근육 생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데 이게 근육 생검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이게 근력 약화가 온 게 혹시 근육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신경성에 의한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고자 이런 이제 근육 생검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 EMG 검사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신경장애인지 근육질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근전도 검사를 이제 시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꼽아가지고 전류를 이제 꼽아가지고 근육의 이제 정기적 활동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극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진정제 이런 것들을 쓰면 좀 효과가 불투명하겠죠? 그래서 시술 전 24시간 동안은 그런 약물들을 좀 금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